36대 뉴욕 한인회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35대와의 마찰로 인수인계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티파니 카만 후보가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가 또다시 일제히 인상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에 반대하는 카운티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6대 뉴욕 한인회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35대와의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찰스윤 회장의 36대는 재정 내역에 의문점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35대 김민선 회장 측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간만 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한인회관에서 인수팀과 인계팀은 모임이 있었지만 고성이 오가는 등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낮 뉴욕 한인회관, 정오에 예정된 김민선 회장의 35대와 찰스윤 회장의 36대 인수인계 관련 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언성이 높아집니다. 논쟁 끝에 회의가 시작되고 이번 이거는 아마 인수인계 전에 좀 클래시파이를 해야 할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인수팀이 아직 인수팀이 결성이 안 됐다. 이 얘기밖에는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게 없습니다. 인계위 측은 필요한 서류는 다 넘겼는데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인수를 미루는 이유를 비난했습니다. 찰스윤 회장과 인수위 측 이경림 회계사는 뉴 밀레니엄 은행에 개설된 한인회 계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박물관 이름의 계좌에 대한 내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한인회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구자가 닫혔는지 밸런스가 얼마인지 얼마가 들어갔다 나갔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울러 2018년 6월 영사관으로부터 받은 5만여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입금 내역도 확인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선 전 회장 측은 35대에서 이사장을 지낸 찰스윤 회장이 내용을 모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른다고 자꾸 그럽니까? 자기가 이사장이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그리고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한인회 인계위 측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재검토해 인수위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동포사회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5일 열린 민주당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티파니 카만 후보가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퀸즈 민주당의 두 번째 진보 돌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 99% 개표 결과 8만 5,389표 중 카반 후보가 39.6%를 얻어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을 1.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약 3,400여 부재자 투표 결과를 집계해 3일쯤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이지만 카반 후보는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카반 후보는 현금 보석제도 폐지, 경범죄자 처벌 완화, 성매매 종사자 규제 완화, 이민자 대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망가진 퀸즈의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해 6월 연방 하원 14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퀸즈 민주당의 거물 의원 조셉 크라울리를 꺾고 당선된 이후 두 번째 돌풍으로 평가되며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약진이라는 뜻에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캐츠 후보는 개표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맨하탄 민사법원 사지구 판사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그레이스 박 변호사가 개표 결과 73%의 득표율을 올리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예비선거를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출마하지 않은 본선거에서도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같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주디 김 판사에 이어 두 번째 한인 여성 선출직 판사가 됐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가 또다시 일제히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5일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 시 1.5%, 2년 계약 시 2.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확정했습니다. 특히 1년 계약 임대료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6년 동결된 이후 3년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정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안정 아파트를 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시 렌트 아파트 중간 임대료가 2017년 기준 월 1,269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년 계약 시 19달러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2년 계약 시에는 31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이사회의 표결이 진행된 이날 회의장 밖에는 세입자들이 대거 집결해 렌트 인상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96만 6천 가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2만 5천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는 렌트 인상안 발표 후 지난 6년 동안 건물 운영 비용이 21% 이상 늘어났지만 역대 최저치의 렌트 인상률이 책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5월 예비 표결을 앞두고 건물 유지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3.75에서 5.75%, 2년 4.75%에서 6.75%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표결을 앞두고 건물주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올해 렌트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법 개정으로 건물주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스 등 연료 가격과 재산세가 오르고 건물 노화에 따른 유지 비용도 더 들고 있어 인상률이 낮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주의회는 기존 렌트 안정법 만료 직전에 렌트 안정법을 영구화하고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 임대료를 적용하고 신규 임대와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허용하는 제도 등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확립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이 최근 뉴욕주에서 법제화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카운티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멀로 카운티의 셰릴 디노폴로 카운티장은 어제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과 관련해 뉴욕주를 상대로 한 위헌 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카운티 의회에 상정했다고 로체스터 지역 방송인 WHAM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디노폴로 카운티장은 이민법은 주와 연방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사이에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4일 나이아가라 카운티는 그린라이트 뉴욕은 연방 이민법 위반일 뿐 아니라 뉴욕주 선거 절차에서 유권자 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고 연방 법무부에 그린라이트 뉴욕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이트 뉴욕은 합법이며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9개국 정상과 차례로 회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장기화하는 무역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타겟책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일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30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출정식을 치른 데 이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첫 TV 토론을 치르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세론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25명의 대선 주자들 중 탈락자를 제외한 20명이 TV 토론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TV 토론회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해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코리 부커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존 덜레이니 전 하원의원, 털시 게버드 하원의원, 홀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장관, 팀 라이언 하원의원,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어제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정책, 의료보험제도, 이민정책, 이란 등으로 나눠졌으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며 부패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실한 미국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워런 상원의원과 드블라지오 시장 등 두 후보가 민간보험을 없애고 단일 건강보험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이민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부커 상원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복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군인 신분으로 이라크에서 1년을 복무한 게버드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호전적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건설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트레인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어트레인 프로젝트 예산은 지난 2015년 발표 당시 4억 5천만 달러에서 이후 2017년 1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번에 또다시 5억 달러가 추가된 20만 5천 달러라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했습니다. 에어트레인의 선로 길이는 1.5마일로 건설비는 야드당 80만 달러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당국자들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에어트레인이 완공되면 공사비용 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라과디아 공항에서 나오는 수단은 자동차와 버스밖에 없지만 에어트레인이 완공되면 퀸즈 지역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전문가들은 공항 이용객 절반 이상의 목적지가 맨하탄인데 에어트레인이 맨하탄까지 연결되지 않고 윌렛츠 포인트의 시리필드에서 7번 전철이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로 환승하도록 돼 있어 이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과디아 공항 이용객의 6%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택시나 승용차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최근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서한을 보내 현재 윌렛츠 포인트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이나 7번 전철역에는 에어트레인을 연결시킬 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횡단하는 한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80일 동안 자전거로 미국을 가로지르며 직접 위안부 여성 인권에 대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에 한국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자전거 횡단에 나선 프로젝트 팀입니다. 일본 측의 따가운 시선도 이어지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20대 한국 청년들.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보고 위안부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고 평생 후회할 일을 남기고 싶지 않아 직접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할머님들이 이제 21명 정도 남으셨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명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횡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하느라 다른 활동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한번 더 깊게 바라보는 것이 저희 세대 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8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LA에서 뉴욕까지 3,800여 마일을 달리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과 여성 인권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LA를 비롯해 미시간, 워싱턴 등 소녀상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중간중간 위안부 사진전도 개최합니다. 시카고, 앤아버, 디트로이트, 그리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까지 가는 게 목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앨버커키와 오클라호마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이제 수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길 가면서 만나는 작은 소도시들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 갈등이 아닌 여성 인권 침해의 국제적 문제로 보고 이 같은 민간 차원의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여성 인권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미국을 횡단할 한국 청년들은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북가주 모건힐 지역의 포드 딜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모건힐 경찰국은 어제 오후 6시쯤 포드 딜러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있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직원이 숨져 있었고 용의자도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딜러의 자동차 부속 관리팀에서 일해왔지만 사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passed by here and there, said hi as friendly coworkers. He was apparently fired today, or someone from the dealership was fired today, and came back and apparently just shot the 2 managers who obviously would have fired him.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사우스베이 지역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최악의 북가주 직장 내 총격 사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부 포털 사이트 정부24를 개편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등록을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는 등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이미 납부한 과태료, 범칙금 조회, 예비군 훈련 신청, 현역병 입영 일자와 부대 조회 등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이 일반 검사와 시술 비용, 진료 비용 등을 사전에 환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료비용 투명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치솟고 있는 의료비용을 낮추고 진료비 폭탄을 맞는 환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렉스 아자르 연방보건장관은 환자들은 병원 비용과 혜택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진료 절차 비용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22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김진안 후보가 신청한 재검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지워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의 현장, 우편, 잠정 투표 등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7월 1일 실시됩니다. 김 후보는 우편 투표 등 선거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재검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검표 결과에 따라 예비선거 승자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맨하탄 서쪽 50 허드슨 야드 건물의 대규모 공간 임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허드슨 야드는 대형 로펌이나 금융회사 등 전통적인 산업의 회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으며 페이스북의 합류로 앞으로 테크 컴퍼니들의 이 지역 진출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맑고 습도가 높겠으며 오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